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어요? 표정이 좀 어두운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했나 봐요, 그동안. 음, 얼마 안 남았네, 이제. 음, 아, 그래도 뭐, 뭐 역전의 기회는 충분히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음, 끝까지, 예,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이게 최종 마무리, 취지를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요거의 취지는, 뭐 새로운 걸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쭉 해오셨을 건데, 사실,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2달 남았다고 해도 2달이라는 기간은 꽤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 긴장도 되고요. 또 제가 이제 직접 설명해 드리면 또 느낌이 다를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드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기존에 했던 문제 가지고 하면 조금 매너리즘 그런 게 있잖아요. 익숙하기도 하고 왠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하는데 물론 우리 객관식 책에도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같을 수도 있는데 약간 느낌이 달라. 우리 그 객관식 책은 챕터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챕터 공부하다 보면 그것만 보게 돼 있거든. 근데 우리는 실제 딱 문제 받으면은 16문제가 전체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약간 어색해. 긴장되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총 16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우리 객관식 책에 있는 문제들은 거의 난이도가 비슷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제 실전 감각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기출 문제집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요 책을 선택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3회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챕터별로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연도별로 하기, 연도별로. 그러면 뭐 회계사든 세무사든 총 문제를 보면 거의 챕터별로 한 문제씩 출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전 범위를 다 체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취지는 혼자 복습하기 힘드니까 같이 한다라는 거. 두 번째는 혹시 놓쳤던 게 있으면 보완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문제를 통해서 실전 경험을 쌓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니 객관식 책도 있고 요것도 있는데 나중에 복습은 뭘로 합니까? 하던 걸로 하세요. 하던 걸로. 객관식 책 위주로 공부해서 그걸로 하시라고. 얘는 보완적인 측면. 자, 7페이지 볼까요? 우리 이제 세무사 대비니까 세무사 1차 출제 경향을 볼게요. 거의 전 범위에 하나씩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딱 눈에 띄는 게 바로 정상 및 표준원가 계산이죠. 이게 상당히 굉장히 많죠. 많은 이유가 요거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 정상원가 계산하고 표준원가 계산. 그러니까 반반씩 자르면 돼요. 결국에 한 10문제, 15문제 정도가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어디가 많이 나와요? 손익분기점 관련원가 분석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어느 식으로 여러분 판단하면 되냐면 이 부분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좀 내용을 깊게 넓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파트는 어느 정도 하긴 해야 되는데 중요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어때요? 좀 일반적인 개념 정도는 알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깊고 넓게, 적게 나오는 부분들은 아예 안 보는 게 아니고 개념 정도 알아야 되겠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총 16문제 안에는 문제가 상중하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꼬아내는 문제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일단 엄청 꼬아내는 문제는 안 볼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괜히 헷갈리게 만들어. 안 보고, 엄청 쉬운 문제도 안 볼 거예요. 엄청 어려운 문제도 안 볼 거야. 도대체 뭘 봅니까? 일반적인 전형적인 문제, 그 문제 중에 중상을 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주 쉬운 문제, 꼬아낸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안 볼 거야. 특이한 문제도 거의 안 볼 거예요. 근데 특이한 문제 중에 예전에는 특이한 문제였는데 최근에는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런 건 또 볼 거야. 그러니까 실전 감각, 또 복습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2023년도 물론 이제 얼마 전에 회계사 1차 시험 봤잖아요. 그거를 좀 풀어드릴까 생각도 했는데 너무 쉬워. 너무 쉽고 우리 이제 해야 되는 내용 거의 다 중복이 돼요.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보시면 돼요. 제가 올려놨으니까 10문제밖에 안 돼. 너무 쉽더라고, 이번에 회계사 1차 문제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복되는 문제가 많으니까 굳이 그거는 안 풀어 드릴게요. 자, 이제 순서가 2023년도부터 이제 20년 이렇게 뒤로 가는데요. 회계사 문제, 세무사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이게 세무사 시험인데 왜 회계사 문제를 풀어봅니까? 풀어보면 알아, 왜 풀어보는지. 그러니까 거의 유사해요, 스타일이. 유사한데 약간 느낌상 어려워, 회계사 문제가. 근데 서로 넘나들어요. 그러니까 회계사 조금 어려운 문제가 이제 세무사 시험에서는 좀 쉽게 나와. 동일한 스타일인데. 그래서 회계사 기출 문제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자, 10페이지 58회 회계사 1번 보겠습니다. 1번 읽어보세요. 자, 볼까요? 1번은 보조 부문에 관련된 문제죠. 얘는 실전에서 한 별표 2개 정도? 중상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전형적인 문제죠.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자료가 다 제시가 돼 있어요. 이런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 추정의 문제가 어려운 거지. 자, 그래서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요. 일단은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넘기는 문제인데 자가소비 용역이 있죠. 자가소비 용역은 없애버리면 되고요. 요 원가는 어떻게 제가 추정을 해놨냐면 박스 밑에 보면 A 부문은 시간당 100원, B 부문에서는 킬로와트당 20원이 발생이 됐죠. A 부분은 그러면 2200시간에 100원 한 거고요. B 부문은 9000킬로와트에 20원 한 거예요. 이 문제가 좀 치사하죠. 왜 치사하냐면 변동원가라고 써놨거든. 자, 이 문제에서는 변동원가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변동원가라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어떤 문제가 돼야 돼요? 보조부문 폐지 의사결정에서는 변동원가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 부분은 폐지 의사결정이 아니고 원가 배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거든. 그리고요, C, D 부문에서는 각각 16만 1250원, 4만 원이 발생이 됐다. 얘는 또 변동 고정 구분 안 해놨잖아. 그럼 좀 치사한 거야, 사실 이거는.
또 하나, 일단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헷갈려. 뭐가 헷갈리냐면, 아니 자가 소비 용역은 지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우게 되면 시간당 변동비 곱하기 요 세 개만 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안 다뤄보면 실전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그냥 얘까지 고려해서 다 22만 원이 됐을까? 자, 우리가 얘를 없애는 이유는 바로 뭐죠? 얘를 없애는 이유는 얘한테 배부해봤자 어차피 그 금액은 다른 부분에 배부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없는 곳으로 가정을 하는 거라고. 실제 원가는 이만큼 발생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간당 변동원가 곱하기 시간 할 때는 얘도 포함을 시켜야 돼. 논리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원가 배분할 때 자가 소비 용역을 없는 걸로 가정을 하는 거야. 원래는 배부해야 되겠죠. 근데 배부해봤자 또 다른 부분에 배부하기 때문에 가정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변동원가 계산할 때는 요 시간도 포함을 해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자, 이제 상호 주고받는 관계가 있으니까요, 배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상호 배분법이래. 그럼 상호 배분법이면 가장 또 뭐 해야 돼요? 얘를 비율로 환산해야 돼요. 비율로. 그러면 얘는 없다고 보면은 비율이 어떻게 돼요? 40%, 40%, 20%가 되고요. 얘는 50%, 25%, 25%가 되죠. 그럼 상호 배분법을 통해서 원가 배분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보니까 C부분에서 생산되는 갑 제품에 대한 단위당 기초원가가 10,000원이고요. 생산 단위는 50단위다. 갑에 대해서 월초 월말 조공품은 없고요. 갑 제품의 단위당 원가를 물어봤어요. 자, 갑은 어디에서 생산이 돼요? C 부문에서 생산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갑이라는 제품이 생산이 되는데, 자, 제품 원가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세 가지 제조 원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기초 원가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0,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갑의 원가를 계산하려면 제조 간접 원가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이 제조 간접 원가는 어디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C에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럼 C에서 계산하는 건 바로 뭐냐면 요 제조 간접 원가죠. 근데 자, 총 제조 간접 원가 요 금액은 50개에 대한 제조 간접 원가니까요. 한 개당 제조 간접 원가를 계산하려면 50개로 나눠야 되겠네. 요 구조로, 요 구조. 그럼 이제 상호 주고받는 관계를 고려해야 되니까요. 배부할 원가부터 계산하면 되죠. 자, A 부문에서 배부할 원가는 본래 원가가 22만 원이 있었고요. B가 A한테 얼마만큼 주고 있어요? 0.5만큼 주고 있죠. B는 본인의 원가가 얼마 있어요? 18만 원에서 A가 B에게 40% 주고 있으니까 0.4 A가 되거든. 그러면 자, 요 18만 원 더하기 0.4 A가 B가 되니까요. 여기 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각각 A하고 B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A는 얼마가 나오냐면 387500이 되고요. B는 335000이 됩니다. 자, A는 387500, B는 335000이 돼요. 근데 다 끝난 거죠. 자, A 387500 곱하기 40% 하니까 B는 얼마만큼? 155,000원. 155,500,000원. 얘도 40%니까요. 155,500,000원이 되고, D의 경우에는 20%니까
77,500원이 되고요. B의 경우에는 335000에 50% 하니까요. 167,500원. 자, 25%면 83750. 얘도 83750에서 C에 배부되는 원가를 집계해 보니까 40만 원이 돼요. 자, 얘가 40만 원. 자, 요 40만 원은 갑 제품 50개에 대한 원가잖아요. 그럼 40만 원을 수량 50개로 나누니까 얘가 얼마? 8,000원에서 18,000원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갑자기 변동원가라고 나왔네. 근데 그게 의미 없는 정보라는 거. 또 하나, 총원가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계산할 때는 원가 배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포함해서 총원가 계산해야 된다는 거.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2번 읽어보세요. 자, 2번은 정상원가 계산에 관련된 문제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2번 읽어보세요 했을 때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즉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2번이 어떤 주제에 관련된 문제고 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그거 생각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실전에 가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그 하얘지는 이유가 문제 읽어보니까 정상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인 거 알겠어. 근데 그게 어떤 구조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지거든. 시험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 두려움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답 찾는 것보다는 여기 어떤 문제고 이 답을 찾으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걸 머릿속에 그리는 연습을 하시라고. 자, 2번은 정상원가 계산 문제고요. 되게 짧죠. 얘도 별표 2개 정도 돼요. 왜냐하면 쉬워 보이는데 전체 내용이 머리에 한 번에 그려지지 않아,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해결하려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 그 그림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자, 볼게요. X3년도에 설립됐대. 그러면 기초재고는 없는 거죠. 그리고 정상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
바로 머릿속에 쫙 나와야 돼. 첫 번째 예정 배부율, 예정 배부, 배부 차이. 그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하며 예정 배부율은 노무 원가의 80% 예정 배부율도 제시가 되어 있고, 자, 배부 차이 조정을 전액 매출 원가에서 조정한대요. 자, 단기에 실제 발생한 원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5만 원, 그 다음에 5만 원, 3만 원이래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 자, 제공품 계정을 보니까요. 단기 영업을 개시해서 기초 제공품은 없었고, 그 다음에 원가 이제 집계를 하는데 재료 원가는 5만 원, 노무 원가는 5만 원이고 제조간접 원가가 3만 원이라고 그러니까요. 무심코 3만 원 쓰면 틀리는 거라고. 자, 정상 원가 계산은 무조건 원가 계산은 예정 배부 금액으로 합니다. 표준 원가 계산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표준 배부 금액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 계산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제공품에 들어가는 금액이 예정 배부 금액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제공품에 들어가는 제조간접 원가는 얼마가 돼요? 노무 원가의 80%니까 4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발생하는 제조간접 원가는 원가 계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자, 얘는 뭐 할 때 필요한 자료냐면 예정 배부액하고 비교해서 배부 차이 계산할 때 필요한 자료예요. 그 때만 딱 써먹는 자료라고. 그럼 배부 차이 바로 계산할 수 있죠. 예정 배부 금액이 4만 원이고 실제가 3만 원이니까 만 원만큼 차이가 발생했는데 또 주의사항, 순간적으로 과소로 하면 틀리는 거지. 과대배부의 과대배부, 과대배부가 됩니다. 그러면 차변엔 총 집계된 원가가 얼마가 돼요? 14만 원이 되는 거죠. 됐어요? 이제 또 읽어볼게요. 기말 제공품에는 직접 재료 원가 만원, 제조간접 원가 배부액 8,000원이라고 돼 있죠. 자, 이 문제는 그래도 친절한 거야. 배부액이라고 돼 있죠. 배부액이라는 말이 없어도 그냥 이 8,000원은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 금액이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왜? 원가 집계는 예정 배부 금액으로 됐고 더군다나 배부 차이를 매출 원가에 조정한다고 그랬으니까 기말 제공품에 있는 제조간접 원가는 예정 배부 금액이에요. 8,000원이라고. 그럼 직접 노무 원가도 추정할 수 있죠. 직접 노무 원가의 80%가 8,000원이니까 직접 노무 원가는 얼마? 10,000원 되는 거야. 요게 바로 기말 제공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계산할 수 있는데 전체 14만 원에서 기말 제공품 28,000원을 빼니까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가 돼요? 11만 2천원이 돼서 얘가 이제 제품 창고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일부는 판매가 되고 일부는 기말 제품으로 남아 있어요. 자, 우리 문제에서는 얘가 얼마냐 물어봤거든. 그럼 얘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추가적으로 볼까요?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를 조정한 후 매출 원가가 10만 원이래. 그러면 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배부 차이 이 금액을 조정하니까 10만 원이 됐대.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만 원만큼 과대부해 보니까 이 금액에서 가산해야 돼, 빼야 돼? 빼야지 과대배부니까. 마이너스 만 원 한 금액이 10만 원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X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11만 원 나와야지. 얘가 11만 원이 되니까요. 기말 제품은 얼마? 2,000원이 되는 거죠. 제시된 정보는 되게 심플한데 쉬운 문제 아니에요.
곳곳에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여러 개 있다고. 요거 순간적으로 놓칠 수 있고, 또 요거 중요한 거지. 이 과대배부인데 과소. 게다가 과대배부라고 알아도 얘를 또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가 있어요. 예정배부금에서 과대배부 금액은 빼줘야 된다는 거. 답은 그래서 2번. 만약에 이 문제가 비례배분법이라고 하면, 비례배분법을 하면 이 과대배부액을 어디 조정해 줘야 돼요? 여기도 해주고 여기도 해주고 여기도 해줘야 되겠지. 그쵸? 이 문제는 원가요소 기준 비례배분법은 풀 수가 없죠. 원가요소 기준 비례배분법을 하려면 요 금액이 다 구분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비례배분법 나온다고 하더라도 총원가 기준 비례배분법만 가능한 문제다. 자, 3번 읽어보세요. 자, 3번은 종합원가 계산 관련된 문제고요. 우리 시험으로 보면 얘도 별표 2개, 쉬운 문제 아니에요. 자,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런 물량 흐름도만 그려도 답은 쉽게 다 찾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익숙해져도 종합원가 계산은 그저 얻는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볼게요. 회사는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선의선출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선의선출법이 없어도 선의선출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야. 왜 그럴까요? 네 번째 줄을 보면 기초 제공품 원가가 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가 재료원가, 전환원가 구분이 안 돼 있어. 기초 제공품의 원가가 재료원가, 전환원가 구분이 안 돼 있으면 평균법으로는 죽어도 못 풀어. 죽어도. 근데 요거 좀 알고 있으면 문제 보실 때 편안하죠. 요건 선의선출법이구나. 자, 직접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요. 전환원가는 균등 발생한다. 요거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기초제공품이 40%, 당월 생산 착수 수량이 7만 개. 그 다음에 좀 여러분 또 헷갈릴 수 있는 거, 당월 생산 착수 완성품이 55,000. 얘 주의하셔야 되죠. 얘는 그냥 완성품 수량이 아니고요. 당월 생산 착수 완성품이니까 총 완성품에는 뭘 가산해야 돼요? 기초 제공품 물량을 가산해야 돼. 즉 55,000개의 수량은 얘를 얘기하는 거거든, 얘를. 그러니까 선의선출법이니까 얘가 먼저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얘는 기초 제공품 추가 진행 완성품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얘는 당월의 생산 착수 완성량. 자, 그 다음에 공손품은
만개가 있고 재료원가는 14만 원, 전환원가는 21만 원이 되고요. 공손이 나왔으니까 검사 시점 알아야 되겠죠. 20% 시점에서 검사한대. 그리고 정상공손 허용 수준은 합격품의 10%. 무슨 기준? 통과 기준 되는 거죠. 작년인가 도달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긴장하셔야 돼.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과 기준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도달 기준 될 수도 있어요. 도달 기준은 검사 받은 분량의 일정 비율이 되겠죠. 자, 정상공선원가는 합격품에 가산하고 비정상공선원가는 기간비용 처리한다. 다 폐기 처분하고 처분 가치도 없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뭘 물어봐야 돼요? 정상공선원가가 반영된 완성품 원가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데 이 문제는 좀 쉽게 냈어. 정상공선원가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자, 일단은 물량 흐름도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기초제공품, 당월 착수량, 완성량, 기말제공품, 공손 총 10,000개인데요. 합격품의 10%라 그랬으니까 이제 요 6,000개를 찾아야 되는데요. 요 시점에서 몇 개 검사 받았을까? 7만 개에서 10,000개가 분량이니까 6만 개가 합격을 한 거죠. 근데 검사 받은 분량은 7만 개인데요. 분량이 10,000개니까 합격 분량은 6만 개가 되죠. 그러니까 통과 기준 같은 경우에는 요거의 10%에서 6,000개가 된 거예요. 도달 기준이라고 하면 요거의 10%죠. 그러니까 도달 기준 했을 때 정상 공소 수량이 늘어나는 거야. 왜 늘어나요? 분량을 포함시키니까 늘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의 10%가 늘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재료 원가는 공정 초기, 가공 원가는 균등 발생. 이 상태에서 얘 원가가 얼마냐 물어봤거든.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재료 원가는 다 넣어주고 가공 원가는 몇 %만큼만 20%만큼만 넣어주면 되죠. 그럼 재료 원가 환산량 딱 봐도 7만 개잖아요. 그럼 이 7만 개가 어디 흩어져 있어요? 예, 55,000개. 그 다음에 정상, 비정상. 그 다음에 예, 더하면 딱 7만 개가 되는 거예요. 55,000개, 10,000개, 5,000개. 그렇죠. 그래서 7만 개로 나누게 되면 2원이 되고요. 가공원가는 자, 얘는 9,000개에서 55,000개 더하니까 완성품의 가공원가 환산량은 64,000개. 정상공손 같은 경우에는 1,200개가 되고요. 비정상은 800개가 되고 기말제공품은 몇 개? 4,000개 하니까 얘가 얼마가 돼요? 가공원가 환산량 단가는 3원이 됩니다. 그럼 다 계산했지 뭐. 자, 정상공손 수량 6,000개인데요. 재료원가는 1개당 2원씩. 가공원가는 6,000개인데 진행률은 20%가 되고 환산량 단가는 3원이니까 정상공손의 원가는 15,600원이 되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이런 거 틀리면. 자, 5번은 쉬우니까 같이 볼게요. 회사의 A 사업부는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투자 중심점이고요. 최저 필수 수익률은 15%,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10%. 자, 일단은 최저 필수 수익률은 어디에서 쓰는 개념이에요? 자녀 이익에서 쓰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최소한 이만큼 벌어야 돼. 결국에 자본 비용의 의미예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어디에서 쓰는 개념이에요? 경제적 부가가치에서 쓰는 개념이죠. 어떤 의미예요? 자, 내가 새우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요만큼은 최소한 벌어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자본 비용의 개념이에요. 결국에 최저 필수 수익률, 가중평균 자본 비용 개념은 똑같아. 그러면 이 숫자도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아. 개념은 동일한데 비율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딱딱 구분해 놨어요.
최저 필수 수익률이 15%,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10%. 그러면 자녀이익하고요, 가중평균 자본비용의 공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자녀이익은 영업이익 마이너스 투자금액 곱하기 최저 필수 수익률. 경제적 부가가치는 세후 영업이익 마이너스 투하자본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영업이익이지, 영업이익. 근데 보니까 제시가 안 돼 있네. 뭐부터 해야 돼요? 영업이익부터 계산해야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막 하다 보면 머릿속에 뭔가 엉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 혹시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라고. 자, 왜 우리가 그 어떤 곳에서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혼란되냐면 이거. 지금 자녀이익, 그 다음에 2부에는 어느 파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책임회계 제도 파트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책임회계 제도는 언제 배우냐면 의사결정 다음에 배우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의사결정 파트에서는 주로 이제 이익을 어떤 개념으로 봤냐면 공헌이익 개념으로 봤어요. 게다가 책임회계 제도에서 수익 중심점 공헌이익 개념으로 봤거든. 거의 고정비를 다 무시했어. 그러다 보니까 딱 요 파트에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고정비를 또 빼요. 고정비 고려하지 않는다고. 여기서는 고정비를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영업이익이니까. 공헌이익이 아니에요. 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판매 가격 변동원가 있고 생산 판매량이 2,000단위니까요. 일단 공헌이익은 2,000단위 곱하기 가격은 550원, 변동원가는 200원. 얘가 공헌이익이라고. 영업이익은 뭘 빼야 돼요? 고정비를 빼야 돼요. 고정비가 4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부터 계산해 보니까요, 30만 원이 돼요. 얘가 기본이 되는 거죠. 자, RI는 자, 영업이익 30만 원 마이너스 투자 금액은 뭐라고 돼 있어요? A 사업부에 투자된 평균 영업 자산과 투하 자본은 동일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100만 원. RI는 최저 필수 수익률을 적용해야 되니까요. 0.15 하면 되고. 자, EVA는 세후 영업이익이죠. 그럼 세전 영업이익이 30만 원이 되고요. 세후 영업이익이니까 세율이 40%네요. 1-0.4. 투하 자본도 100만 원이라고 했고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1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내용은 간단해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되고요. 하나만 높아심에 좀 설명해 드리면, 아니 그러면 얘하고 항상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 문제에서 요까지 계산하고 내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는 뭐가 빠져요? 유동부채가 빠져야 돼 원래는. 여기서는 유동부채는 빼야 됩니다. 계산하는 문제라고 하면. 또 하나, 요 30만 원과 요 30만 원 항상 같습니까? 아니야. 원래는 달라.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지는 않을 거라고. 회계사 문제에서도 안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데 일반적으로 문제는 이렇게 같게 나오더라. 요것도 원래는 같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 요거는 이제 틀리니까 각각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책임회계제도 파트 별표 하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6번 얘도 조금 지저분해요. 문제가 얘는 CVP 분석이고요. 별표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별표 하나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을 좀 신경 쓰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얘는 CBP 분석 별표 하나 정도 보시면 되고요. 회사는 정상원가 계산을 사용하고 있으면 그거 바로 그거 없애버리세요. 얘를 왜 썼나? 지금도 미스테리야. 왜 썼는지 모르겠어. 굳이 이제 쓴 이유는 좀 더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이 문제에서는 의미가 없는 문장이다. 그거 빼고 한번 할게요. 대안은 X3년 2월 생산 판매와 관련 자료 다음과 같다. 기초 기말 실제 판매를 얘는 통으로 묶고 와야죠. 얘를 묶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 고정 제조 간접원가, 고정 판관비, 그 다음에 밑에 세 개는 묶으면 되죠. 뭘로 묶으면 돼요? 단위당 변동원가로 묶으면 돼요. 그거 내용이 바로 요게 되는 거죠. 즉 CBP 분석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돼. 물론 이 자료 정리는 CBP 분석뿐만 아니고 관리에게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 상태에서 기초기말 재고는 모두 완성품이며 제공품 재고는 없다. 전부원가 계산의 2월 손익분기점을 구하면 얼마인가?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전부원가 계산 CBP 분석이 되겠네요. 자, 이게 만약에 변동원가 계산 CBP 분석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원이익 2500Q 마이너스 고정비 500만 원이 제로. 이게 바로 변동원가 계산 CBP 분석. 전부원가 계산 CBP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다 비용 처리되면 안 되죠. 전부원가 계산이니까요. 얼마만큼 비용 처리돼야 돼요? 판매량만큼 비용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뭘 계산해야 돼요? 단위당 고정원가 계산해야 돼. 그럼 단위당 고정원가는 200만 원 나누기 생산량이 4,000개니까요. 한 개당 고정비가 얼마가 나오냐면 500원이 됩니다. 그럼 이제 등식이 바뀌어지죠. 어떻게? 자, 2,500에 뭘 빼야 돼요? 단위당 고정제조 간접원가도 빼야 돼요. 그래서 500을 빼고 판매량 마이너스 이제 뭐만 남아요? 얘가 고정제조 간접원가가 판매량 함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고정비는 얘만 남는 거죠. 그래서 300만 원이 제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나와요? 답은 1,500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답인데요. 과연 정상원가 계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얘는 왜 써놨을까? 물론 얘가 있다고 틀린 문제는 아니에요. 자, 정상원가 계산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제 2,500개에서 뭘 빼야 되냐면 고정비, 예정, 배부율을 빼야 돼. 배부 금액을. 여기 뭘 빼야 되냐면 고정비의 예정, 배부 금액을 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판매량 마이너스 판관비는 얼마만 나와요? 3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뭘 조정해야 되냐면 배부 차이를 조정해야 돼. 이렇게 해서 제로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고. 그럼 자, 이렇게 풀려면 어떤 자료가 나와야 돼요? 예정 배부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예정 배부율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어. 예정 배부를 계산하려면 재정환비 예상이 나와야 되고 정상조표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 있다고. 그러면 이 방법은 바로 뭐냐면 이 배부 차이를 모두 다 어디에 반영했을 때 무배분법을 적용했을 때는 여기에 다 조정하면 되죠. 만약에 비례배분법을 적용한다면 이 배부 차이를 다 단기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얘를 바꿔줘야 돼.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실제 원가로 바꿔줘야 되거든. 이게 바로 비례배분법이에요. 우선 이해되세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자료가 다 제시가 안 돼 있는데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단위당 판매 가격과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하고 제품 단위 원가는 외부 보고형 원가를 의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를 실제 원가로 한다는 건 똑같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고려해서 문제를 냈는지 그냥 정사원과 그냥 썼는지는 모르겠어. 제가 얘기는 안 해봤지만. 하지만 이 문제는 굳이 이렇게 냈다고 하는 건 요거를 감안해서 내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는 아니라고. 근데 별로 의미가 없지 뭐. 의미가 없지. 어찌됐든 요 답은 요렇게 풀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 위에 걸로. 자, 하나를 더 보고 쉬도록 할게요. 문제 7번인데요. 얘를 풀어드리는 이유는 문제 1번하고 혼돈하지 마시라고. 자, 문제 1번은 똑같은 보조 부문인데 원가 배부에 관련된 문제고요. 문제 7번은 얘는 관련 원가 분석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자료 가지고 서로 다른 물음이 존재할 수 있다. 자, 7번 읽어보세요. 자, 7번 볼게요. 얘는 관련 원가 분석 파트고요. 보조 부문 폐지 의사 결정 별표 2개 정도. 자, 일단 제시된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용역 제공 상황이 되고요. 여기 이제 배분 전 원가. 이 제조 부문에 대해서는 원가가 제시가 안 돼 있어요. 만약에 이 문제가 원가 배분에 관련된 문제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요 전체 금액을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얘를 없애야 돼. 그러면 이 40개를 없앤다고 해서 얘가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 즉 원가 배분에 관련된 문제에서 자가 소비 용역을 없앤다는 건 뭐냐면 원가 배분할 때 없는 걸로 가정한다는 거지 이 중에 원가가 줄어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아까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문제는 원가 배분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요. 보조 부문 폐지 의사결정이에요. 자, 어떤 부문을 폐지한다고 그랬어요? 부문 S2를 폐지하겠대. 얘를 없애버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폐지 의사결정에서는 얘를 그냥 주면 안 돼. 이것도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원가 배분의 문제에서는 자가 소비 용역을 지우고 시작했잖아요. 관리회계 폐지 의사결정에서는 얘를 주면 안 된다고. 얘를 살려놔야 돼.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폐지 의사결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요 틀을 알고 있어야 되죠. 자, 폐지하게 되면 일단은 생산하지 않으면 원가가 줄어들고 설비가 남아들더라. 남아도는 설비 가지고 임대 수익을 창출하든지 타제품 생산에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더라. 그리고 외부에서 구입하면 되더라. 그럼 하나씩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가 뭘 없앤다고 그랬냐면 얘를 없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없어지는 거지. 4만 원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져요? 얘가 일부 없어져. A가 B한테 얼마만큼 주고 있어요? 80단위만큼 주고 있죠. 이 80단위는 전체 용역 제공량 중에 몇 퍼센트냐면 20%. 요거의 20%만큼 또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요거 현재 400단위만큼 생산하고 있는데 요거를 내가 폐지해 버리니까 외부로부터 사와야 돼. 그거에 대한 구입 비용이에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전체 틀이야. 하나씩 살펴보면 되겠네요. X1년 말 대안은 민국으로부터 S2에서 제공하고 있는 용역을 단위당 400원에 공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게 용역 구입 금액이 되고요. X3년 초에 수락할 경우에 대안은 보조부문 S2 고정원가를 50%만큼 절감할 수 있고, 부문 S2의 설비는 타사의 임대에서 연간 2만 원의 임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대요. 먼저 이 비용은 S2 변동비 얼마 줄어들어요? 4만 원 줄어들고, 그 다음에 S1의 변동비 26만 원 중에 몇 퍼센트만큼? 20%만큼 줄어들죠.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9만 2천 원이 돼요. 또 고정비 일부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요거에 50% 줄어든대요. 그리고 고정비는 4만 원에 50% 해서 2만 원만큼 줄어들고, 여유 설비 가지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타사의 임대에서 2만 원 번대요. 2만 원 벌어요. 이게 바로 증분 수익 개념이 되고, 증분 비용은 외부 사와야 되잖아요. 자, 사와야 되고 한 개당 얼마씩 주냐면 400원씩 준대요. 결국에 뭐만 계산하면 돼요? 요것만 계산하면 돼. 자, 얘를 폐지해버리면 현재는 400단위 생산을 했는데 몇 개만 사오면 될까? 자, 보세요. 얘 일단 필요가 없지 이제. 그쵸? 그래서 현재 400개 중에 40개만큼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요 160개는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S1한테 주고 있거든. 근데 S1이 또 S2한테 20%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20%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60개 20%니까 외부 구입 수량이 몇 개가 되냐면 328단위가 돼요. 그래서 328단위에 400원씩 하니까요. 13만 1,200원이 됩니다. 그럼 증분이익 계산할 수 있죠? 800원. 그래서 주의사항은 보조 부분 관련돼서는 두 가지 파트에서 문제가 나온다. 원가 계산 파트에서 나오고 이제 관련 원가 분석 파트에서 나오는데요. 요거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